네, 안녕하세요. 유민호입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크로스 체인 기술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블록체인들의 뭐 상호 운용성,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예전에 그냥 겉핥기식으로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봐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터체인 플랫폼 중에 좀 대표적인 폴카닷하고 코스모스 두 개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봤더니 이제 메인넷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그 코인 마켓캡에서 상위 5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일반적 이제 메인넷을 가진 애들만 이렇게 남겨뒀는데 진짜 많은 거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메인넷들이 막 많은데 이 메인넷들 안에는 또 메인넷들마다 각자 이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태계라고 하면 디파이 뭐 프로젝트들이 디앱으로도 막 있고 요새 뭐 NFT를 가지고 뭐 하는 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뭐 메인넷 위에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태계로 막 발전되고 있는 거죠. 각각 메인넷들별로. 그래서 그 메인넷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제 돈이 흐르죠. 뭐 펀지블 토큰의 형태로 이제 암호화폐들이 뭐 이자도 받고 뭐 이러면서 돈도 흐르고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있고 뭐 가상의 부동산이지만 아니면 뭐 어떤 물건, 아이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뭐 NFT의 형태로 이제 뭐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각 메인넷들별로 이제 자신들만의 이제 세상을 구축했다면 그 메인넷들끼리 이제 연결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넷, 이쪽 메인넷에 있던 어떤 뭐 펀지블 토큰이나 NFT를 뭐 다른 메인넷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이쪽에 있던 기능을 저쪽에서 불러다 쓰거나 뭐 이런 상호 응용성 같은 것들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이제 크로스 체인 기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크로스 체인 기술을 이제 크게 보면 뭐 브릿지가 있고 그리고 인터체인 플랫폼 이렇게 사실 용어가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기술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브릿지하고 인터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깊숙이 알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첫 공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크로스 체인 브릿지, 이제 브릿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건 뭐 메인 주제는 아니라서 이제 맛만 보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내가 메인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토큰을 발행했는데 그 토큰을 클레이튼 기반으로 옮기고 싶다. 이제 그러려면 그 둘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를 설치해야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토큰을 양쪽으로 옮기기 위한 어떤 다리를 이제 내가 만들어 놓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보통 브릿지들은 지금 토큰들, 특히 펀지블 토큰들을 이동하는 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플랫폼의 로우 레벨들보다는 디앱의 형태로 다시 얘기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에서 이제 앱의 형태로 이제 구현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간단한 구조를 보면 요 메인넷이 있고 이건 뭐 이더리움이라면 이더리움이라고 치죠. 그 위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고 연결하기 위한 그리고 이쪽에 메인넷 2에는 뭐 이건 뭐 클레이튼이라고 보면 여기에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던 돈을 요 중간에 있는 릴레이어와 밸리데이터 같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기거나 반대 방향으로 옮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DM을 이제 브릿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브릿지가 이제 브릿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락앤민트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옮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리퀴디티 브릿지의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 둘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락앤민트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요 사용자 지갑은 요건 내가 메인넷 1에 있는 내 지갑이고 요거는 메인넷 2에 있는 내 지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더리움 위에다가 A 토큰을 갖고 있었는데 그 A 토큰을 뭐 이제 다른 클레이튼 같은 이제 메인넷으로 옮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 메인넷에 있는 어떤 그 브릿지 컨트랙트에다가 내 토큰을 줘요. 이게 10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10개를 이 이제 메인넷 1에 있는 컨트랙트에서 잠가버려요. 못 움직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토큰 10개가 잠겼어 라는 증명을 이쪽에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컨트랙트는 저쪽에 10개가 잠겼네? 그러면 이쪽에서 10개를 새로 발행해야지. 라고 해서 이 A 토큰이랑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이제 A 토큰을 발행해요. 새로 찍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 지갑으로 보내줘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올리게 되고, 그래서 보통 무슨 그 토큰들을 막 보다 보면 레드 레드 이더리움, 레드 뭐 BT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랩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약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선가 잠겨 있고 그걸 이제 새로 발행한 이런 종류의 토큰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요 메인넷 2에 있는 걸 반대로 갖고 오려면 여기에 있던 거를 이제 그 발행되어 있던 10개를 번시켜버려요.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 이거 10개 태웠어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던 잠겨있던 이제 10개가 풀려나면서 다시 이렇게 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좋은 점은 유동성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고 이제 하나의 이제 메인으로 쓸 수 있는 뭐 보통 그냥 이더리움의 ERC20을 쓰죠. 이더리움 위에다가 내가 메인 토큰을 만들어 놓고 다른 메인넷으로 보낼 때는 다렉트 토큰으로 발행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는 게 이제 사실 좀 이제 심플하다는 점,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이제 얘의 단점으로는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중간에 그걸 중개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중앙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 부분이 뭐 해킹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쪽에서 잠기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랩드 토큰들이 막 민팅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아마도 최근에 그 솔라나의 웜홀이라는 이제 이런 브릿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가 해킹된 것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해킹돼서 이제 요건 이더리움이고 여기는 이제 솔라나인데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이 락은 조금밖에 안 됐는데 0.5개가 0.1개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는 랩드 이더리움이 막 발행되는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사고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은 이제 유동성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이건 그 이제 멀티체인이라는 곳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예전에 애니스왑이었고 최근에 멀티체인으로 리브랜딩을 했더라고요. 이 방식은 뭐냐면 한쪽에 있는 토큰을 저쪽으로 보내면서 새로 막 락하고 민팅하고 이러지 않고 양쪽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그냥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 뭐 이렇게 요 움직일 수 있는 토큰을 뭐 이렇게 10,000개를 넣어놓고 저쪽 반대쪽 체인에도 10,000개를 넣어놓은 다음에 누군가가 이쪽 유동성에다가 10개를 넣으면 여기 반대쪽 이제 원래 뭐 그 메인넷 1 이런 데에서 이제 갖고 있던 유동성에서 10개를 빼서 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면 약간 중앙화되는 좀 더 탈중앙화 시키기 더 좋은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 어떤 구성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USDC 같은 이제 토큰들은 각각의 메인넷들마다 그냥 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토큰들은 한 메인넷에서만 발행되고 나머지를 이제 민팅한 랩핑하는 것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보통 USDC는 트론이면 트론 위에 그냥 USDC가 있고, 그리고 이더 위에 USDC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기는 굉장히 이제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대신에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이제 뭐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구성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유동성 자체를 이제 모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브릿지들이, 지금은 이제 브릿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디파이가 이제 2020년 여름부터 막 붐이 일어나면서 디파이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브릿지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브릿지들은 보통 2개씩밖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을 중심으로만 연결해요. 이더리움이랑 뭐 클레이튼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랑 폴리곤을 연결하든지, 이더리움이랑 BSC를 연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BSC를 가지고 BSC 위에 있는 어떤 토큰을 그걸 다시 폴리곤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더리움으로 옮겼다가 이더리움에 있는 걸 폴리곤으로 옮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제 폴리곤하고 BSC를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각각을 막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되는 토큰들도 이제 이제 뭐 리스팅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들을 그냥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단에서 연결하는 거 말고 블록체인들끼리 그냥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저는 이제 둘 다 약간 인터체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인터체인 플랫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는 프로젝트는 더 많은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하고 폴카닷, 이 2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의 이제 목표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메인넷들 간의 상호 응용성하고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둘 다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둘 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비교해 볼 텐데, 가운데 이제 연결을 해주는 중심이 되는 어떤 블록체인이 있고, 그 블록체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 하나씩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심이 되는 체인이 있고, 그거에 달라붙는 연결되는 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구조들이 이제 둘마다 좀 살짝 다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있던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종류의 이미 있는 메인넷들과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제 그런 방식들을 이제 고민했고,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해놨으면 그 연결된 체인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제 4가지 포인트로 이제 각각을 좀 분석해 보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들을 좀 볼까 그러다가 전체 하이레벨 아키텍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 용어를 뭐라고 부르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뭐 기존 원래 메인넷,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이미 있는 메인넷들하고 연결되는 게 가치를 좀 높이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에 이제 연결되는 체인이 되려면 어떤 권한이 생겨야 되는지, 폴카닷에서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 생태계 체인,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나, 뭐 합의 알고리즘하고도 연결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연결된 체인들끼리 통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표를 다 채워 넣는 위한 어떤 지식들을 좀 탐험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코스모스부터 이제 먼저 보면 코스모스의 구조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비슷하죠. 가운데 어떤 무언가가 있고 옆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코스모스에서는 이제 허브하고 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고 허브를 중심으로 존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 자체도 이제 어떤 하나의 블록체인이고 존 각각도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브들끼리 연결도 가능해서 이제 확장 가능한 이런 형태도 되어 있고 이게 약간 특이한 이렇게 생긴 이제 이런 존 말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어떤 특별한 존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서 나올 것 같고요. 요거의 이제 실제로 구성된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제 허브는 이제 코스모스가 만든 코스모스 허브 하나 요걸 중심으로 나머지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생태계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허브가 이제 코스모스 허브 하나 이고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이제 허브가 될 수 있고 그 허브 자체를 또 코스모스 허브와도 연결할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코스모스 허브가 있고 그 허브를 중심으로 다른 체인들이 붙어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스모스에서는 이런 허브에 붙어 있는 체인들을 앱 체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약간 그 계층으로 봐서 이제 이쪽은 코스모스 허브는 플랫폼이고 그 위에서 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의 느낌이어서 약간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앱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 자신만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은 뭐 테라도 이제 코스모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일종의 앱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고 그리고 오스모시스, 토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앱체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이라는 것하고 이제 앱체인이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엄밀하게 보면 앱체인은 이제 별도의 연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을 이제 앱체인이라고 부르고 존은 그런 앱체인이 IBC라는 기능을 탑재해서 그 IBC를 통해서 허브랑 연결되면 그게 이제 존이 되는 뭐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이제 그 다른 데에서 이게 뭐 찾아보거나 이러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IBC 코스모스에서는 블록체인들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IB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BC는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 이건 뒤에서 간략하게 그냥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앱체인만 좀 자세히는 아니고 살짝만 더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걸 이제 앱체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텐더민트 코어라는 부분이고 요 위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레이어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요 앱체인 자체는 별도의 블록체인이고 그냥 그 코스모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혼자 그냥 잘 돌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려면 합의 알고리즘부터 뭐 그러면 노드들 간의 연결은 어떻게 될 거며 뭐 이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엔진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엔진 이름이 이제 텐더민트 코어고 그걸 이제 코스모스에서 이제 코어의 형태로 제공해 주고
메인넷을 만들고 싶은 앱체인 개발자는 그 위에 있는 어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로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게 두 레이어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앱체인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이쪽 로직에만 신경 쓰고 여기 있는 건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사실 요 위에는 어떤 블록체인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 밑에가 이제 코스모스 앱체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이제 텐덤인 요걸 이제 다르게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코어가 있고 요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가지고 뭐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뭐 슬래싱 같은 어떤 그 페널티 체계 뭐 아니면 뭐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인에서 로직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 검증 자체는 이 블록 검증이라는 건 이 블록이 멀쩡한 블록이냐 이 블록을 다음 블록으로 만들어 놓을 거냐 이걸 다음 블록으로 하자 이런 걸 이제 결정하는 건데 그건 요 텐더민트 레이어 단에서 이제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 투표 방식인데 이게 거의 그뭐 BTF 뭐 이런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에서 쓰는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밸리데이터들 중에 이게 다음 블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걸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냥 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블록 완결성을 이 즉각적인 블록 완결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파이널리티라고 그러는데 파이널리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낸 게 컨펌이 됐어요.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이제 보장하는 상태가 이제 완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즉각적인 블록 완결성, 이제 블록체인들 별로 어떤 메인넷들은 즉각적인 블록 완결성을 꼭 보장하진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텐더민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된다.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돼서 그 블록이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뒤집힐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보장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완결성 파이널리티는 뒤쪽에서 좀 살짝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블록 검증은 이제 밑에서 하지만 블록 이제 생성자 이제 이 블록을 그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이제 누구로 할 거냐의 선정 방식을 이제 위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 다 처리해주지만 누구를 블록 생성자로 할 거냐를 요 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블록 생성자를 우리는 스테이킹을 해놓은 사람들 중에 뭐 아무나 스테이킹 얼마 이상 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블록 생성자 권한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야. 뭐 이러면 이제 POS 방식의 어떤 퍼블릭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런 허용된 사람 이 5명만 무조건 블록 생성자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위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POA 방식의 약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연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만 좀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뒤에 폴카닷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이 느껴질 텐데 앱 체인별로 각각 자신만의 독립된 합의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앱 체인의 보안을 스스로 챙겨야 된다. 그래서 앱 체인이 뭐 3개가 있으면 각각 그 3개 각각 별로 자신들만의 그 블록을 검증하는 블록 검증자들의 집합, 밸리데이터들의 집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모스의 생태계에 있는 합의 알고리즘, 앱체인 합의 알고리즘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특징은 이제 코스모스의
IBC 코스모스 허브에 IBC로 연결이 되려면 이 텐더민트 앞에서 말씀드린 텐더민트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했으면 그 연결이 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메시지들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들 간에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코스모스에서는 IBC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예시는 앱체인 A에 있는 이제 아톰 10개를, 아톰이라는 건 코스모스의 약간 주요 네이티브 토큰이고요. 를 체인 B로 보내는 케이스이고, 여기서 이제 미리 약간 가정되어 있는 건 체인 A하고 체인 B는 서로의 블록 상태, 제 블록 상태가 어떤지를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지갑인 플로드를 운영하지 전체 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제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가정되어 있고, 요 이제 구성 자체는 아까 브릿지에서 이제 민트 앤 락인 민트 하는 방식이랑 거의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요걸 락업을 시키고, 락업되어 있다는 증명을 요 IBC라는 프로토콜로 B에 보내요. 그러면 B에서는 이게 저쪽에서 A가 10개 아톰을 이제 락업시켰네. 그러면 여기서 B에서는 그 10개 아톰에 대한 바우처를 생성해서 이제 타겟 지갑한테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한 프로토콜은 이제 분석은 별로 안 해봤는데, 이제 요게 이제 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어떤 존들, 그러니까 앱체인들 간의 허브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존들 간에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메시지들을 여기서는 패킷이라고 부르고, 그 존들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채널이라는 걸 서로 생성한 다음에 서로 주고받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는다는 주고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앞에 예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청을 보내는 존에서는 이제 요청을 받는 존의 정보를 서로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락앤민트로 어떤 토큰을 이제 보내려고 할 때는 이쪽에서 락되었다는 걸 이제 반대쪽에서 알아야 이제 민트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채널에서 패킷을 주고받는데 이 패킷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별도의 규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ICS 라는 어떤 그 이름은 인터체인 스탠다드인데 어떤 표준 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고, 20번 같은 경우는 20번인 이유는 ERC20 때문에 20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펀지블 토큰을 존들 간에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선 이런 종류의 메시지 포맷으로 주고받으면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터체인 계정이라는 건데, 요 한쪽의 존에서 이쪽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 계정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의 이제 리모트로 이제 여기 어떤 그 어카운트 계정이라는 걸 요 존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걔한테 뭔가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그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군가가 패킷을 계속 전달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걸 이제 릴레이어라고 부르던데, 그 릴레이어한테 이제 이제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던지 간에 보상을 약간 잘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메커니즘으로 보상 체계를 가져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되어 있고, 이제 지금은 요 세 개가 이제 주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요게 계속 확장돼 가면서 예를 들면 NFT로 옮길 때에는 이런 메시지로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텐더민트를 쓰는 이제 블록체인들끼리는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기존 메인넷들 있잖아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연결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어떤 인터체인 플랫폼이 될 테니까. 그래서 코스모스에서는 이제 블록 확정성이 보장되는 메인넷이냐, 아니면 블록 확정성이 이제 뭐 즉각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메인넷이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블록 확정성이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사실, 이제 어떤 그 이제 보냈다는 그 트랜잭션이 뒤집어질 확률이 이제 제로야. 이런 상태가 이제 결코 없어요. 대신에 뒤집어질 확률이 이제 뭐 0%에 가까워, 이런 어떤 확률적인 그 이제 확장성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마이너들이 이제 채굴을 한단 말이에요. 채굴을 해서 난 이게 다음 블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전 블록에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블록이 이렇게 생성을 되는데, 이제 마이너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마이너들이 막 블록을 요거 다음 블록을 생성했는데, 한 명은 요 블록이 다음 블록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어떤 다른 마이너는 요 블록이 이제 다음 블록이 되면 돼 이러면서 둘 다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제 블록 이 체인이 요렇게 생긴 체인이 있고, 요렇게 연결되는 체인, 이렇게 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는 어떤 트랜잭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보낸 트랜잭션이 요 블록에 이제 포함되었다고 이제 쳐보면, 이제 요런 상태에서 이제 블록이 이제 이제 마지막 블록이 이제 2개가 됐으니까, 어떤 마이너들은 요 블록이 마지막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요 블록에다가 다음 블록을 연결하려고 이제 마이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이너들은 요 블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붙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러고서 막 했는데 요 블록에 있던 어떤 마이너가 먼저 이제 블록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요 블록에는 생겼는데 요 블록은 다음 걸 누가 아무도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일 길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요게 이제 마지막 블록이니까 요 뒤에다가 블록들을 쭉 연결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던 블록은 붙여놨지만 실제 진짜 블록체인은 요 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버려지는 이제 블록이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던 내가 아까 누군가한테 보냈던 트랜잭션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 보내기 전과 같은 상태로 뒤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계속 나갈 수 있게 되고, 확률로 보면 거의 6개의 블록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5개의 블록까지 똑같이 이렇게 2개로 나갔던 그런 케이스는 있었고, 6개까지는 없었고,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99.9% 이제 6번째까지 블록이 이제 생겨나고 나면 거기서 더 갈라질 확률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확정성을 갖는 이제 블록체인들이 있는 거고, 요거의 이제 확률적인 확정성의 반대말은 이제 절대적인 확정성인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텐더민트 같은 것들이 이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텐더민트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2.0의 비콘 체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이제 절대적인 확정성을 가진 메인넷이면 그냥 그 IBC를 뭐 IBC의 프로토콜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해서 그 메인넷에 올려놓으면 이제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렇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확률적인 확정성을 가진 메인넷, 아까 설명드린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있는 이더리움도 사실 그 마찬가지예요. 그 POW에 약간 비슷한 비트코인하고 같은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메인넷들은
이제 그런 걸 연결하기 위한 특별한 조언이 있고 그 조언을 이제 코스모스에서는 페그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그존의 이제 작동 원리는 이제 요 비트코인을 연결하려고 한다고 해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코스모스 허브인데 그러면 연결하려는 블록체인의 상태를 일단 트래킹할 수 있는 게 이제 있어야겠죠. 페그존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블록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트래킹해요. 그리고 완결성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요. 예를 들면 어떤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이제 블록에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 블록이 더 뭐 5개가 생기면 얘는 완결되었다고 보자. 이렇게 그냥 어떤 지점을 선택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제 둘 간 이제 이렇게 얘가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걸 그런 조건으로 이제 막 체크를 하고 그리고 둘 간에 이제 뭐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다를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변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실제로 진행하고 있던 예전에 패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패그존의 그 패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래비티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고 얘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더리움도 똑같이 확률적인 그 확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코스모스 허브를 연결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엄청 기네요. 네, 그 다음 이제 폴카닷인데 폴카닷은 이제 다행히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폴카닷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운데 뭔가가 있고 그 옆에 뭔가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고 폴카닷에서는 이제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이제 파라체인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형태고 그리고 외부의 기존의 메인넷들하고 연결하기 위한 특별한 파라체인이 있는데 그걸 이제 브릿지라고 이제 부른다. 이렇고 그리고 폴카닷에서는 이제 블록체인들 여기 있는 그 이제 체인들 간 파라체인과 릴레이 체인 아니면 파라체인과 파라체인 간의 통신을 위한 이제 메시지 규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라체인들 간의 이제 메시지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XCMP 크로스체인 메시지 패싱이라고 부르고요. 예전에는 그 ICMP라고 불렀는데 이제 리서치를 할 때 ICMP로 검색하나 XCMP로 검색하나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ICMP는 인터체인 메시지 패싱이고 XC는 그건 이제 크로스 체인으로 이름을 받고 그러고 파라체인만 좀 이제 들여다보면 얘가 파라체인에는 이제 얘가 약간 독특한 점인데 콜레이터라는 애가 있죠. 데이터 수집가라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콜레이터는 이제 내가 파라체인의 플로드를 그냥 운영하면서 이제 새로운 블록 데이터의 새로운 블록의 후보를 검증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콜레이터들이 이제 각자 난 이게 다음 블록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후보들을 이제 검증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보내줬는데 내가 제출한 후보가 블록에 포함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는 모델이고 그리고 콜레이터 여기서는 아까는 그 텐더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를 블록 검증자로 선택할 거냐에 따라 달라졌다면 여기서는 콜레이터 이제 블록 후보를 고르는 사람들을 누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얘를 이제 딱 지정되어 있는 누군가들만 할 수 있어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되고 그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는 콜레이터가 다음 블록이 됐으면 좋겠어. 요걸 이제 후보를 뽑아가지고 검증자에게 주잖아요. 밸리데이터에게. 그럼 밸리데이터는 파라체인에서 이제 전달받은 블록을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후보 블록들 중에 얘를 다음 블록으로 하자 이런 걸 결정해서 실제 블록에 연결하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얘가 이제 여기에 제가 빨간 금을 쳐놨는데
이제 콜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파라체인에 속해 있는 파라체인의 플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밸리데이터는 사실 릴레이 체인에 이제 속해 있는, 그래서 여기가 그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을 이제 구별짓는 포인트고, 사실은 이제 대신에 요 밸리데이터들은 이제 파라체인들이 막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모든 파라체인의 이제 블록을 검증하는 건 아니고, 나는 요 파라체인만 검증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파라체인을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검증자들이 이제 릴레이 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검증이 릴레이 체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파라체인에서는 별도의 블록을 검증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없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 원래 보통 다른 POS나 아니면 POW 같은 그런 데의 합의 알고리즘들은 다음 블록이 무엇가 될 건지에 대한 후보군을 그냥 밸리데이터가 골라서 자기가 고르는 거죠. 내가 골라서 내가 이걸 그 이제 다음 블록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한 명이 이제 그걸 다 하는, 한 명이 하나의 그 롤이 그걸 다 하는데, 이제 요 폴카닷이 특이한 점, 그걸 둘로 나눠 놨다는 거죠. 둘로 나눠 놓고 후보를 뽑는 이제 콜레이터랑 그걸 실제로 블록에 붙이는 밸리데이터로 나눠 놨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고, 그걸 둘로 나눔으로써 이제 이제 파라체인의 별도의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 없이 다 릴레이 체인의 보안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체인들을 릴레이 체인에 이제 연결하고 나면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3가지 통신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체인에서 릴레이 체인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이걸 어워드 메시지 패싱이라고 UMP라고 부르고, 이제 반대 방향도 있겠죠. 릴레이 체인에서 파라체인으로 보내는 걸 DMP라고 부르고, 파라체인 간에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XCMP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 2개는 이제 뭐 자세히 안 보고, 네, 요 XCMP만 좀만 자세히 봐봤습니다. 얘는 동작 방식이 약간 요 메시지 큐라는 어떤 데이터 구조를 이제 활용하는데, 그 이제 원리나 순서로 보면 이쪽에 이제 어떤 내가 파라체인 원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죠. 나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토큰 A를 락업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앱들 토큰 A를 만들어서 어떤 주소에 뭐 10개를 이제 전송해줘라 라는 걸 얘가 파라체인 1에서 파라체인 2에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이제 이건 파라체인 2에 보내면 되는 메시지야 라는 걸 요 큐에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요 파라체인 검증자들이 있고, 이 릴레이 체인 안에 이제 어떤 밸리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밸리데이터가 메시지를 보고 이게 제대로 된 메시지인지, 뭐 예를 들면 토큰 A를 락업했다고 했는데 정말 락업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메시지인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요 파라체인에서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겠죠. 제가 멀쩡한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고 이려고 하는 게 맞는지 요걸 확인하고, 얘가 이제 제대로 된 메시지네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나면 그걸 요 이제 두 번째 받는 파라체인에 이제 입력 큐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추가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왔다는 건 내가 처리할 게 있다는 거니까, 이제 다음 이제 순서가 되면 여기는 메시지를 하나 끄집어내서 이게 지금 랩트 토큰 A를 주소 B에 뭐 10개를 줘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제 동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약간 비슷한데 약간 실제 내용들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폴카닷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존재하는 블록체인 메인넷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이제 브릿지라는 이제 별도 특별한 이제 파라체인인데,
폴카닷의 브릿지는 이제 연결되는 방식이 스마트 카드 컨트랙트가 지원되는 메인넷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좀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가능한 메인넷이라면 그 연결하는 메인넷의 사이드 체인을 이제 브릿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릴레이 체인하고 이제 연결하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메인넷의 대표는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이라면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이면서 브릿지 파라체인이 될 수 있는 애를 중간에 놓고 걔가 릴레이 체인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불가능한 메인넷,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 엑스클레임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요렇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그 하이 레벨 아키텍처는 뭐 코스모스는 허브를 중심으로 이제 체인을 이제 연결한다. 폴카닷에서는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파라체인을 연결하는 구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메인넷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코스모스에서는 이제 패그존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연결하려고 하고 폴카닷에서는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뭐지 연결되는 어떤 개념이 이제 브릿지라는 이제 파라체인이 이제 있고 그걸 통해서 기존 메인넷과 이제 연결되고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는 권한 그 코스모스라면 코스모스의 앱 체인으로 내가 합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구축을 하면 됩니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구축을 하면 누구나 코스모스의 이제 생태계에 있는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폴카닷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파라체인은 이제 그 릴레이 체인마다 이제 슬롯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개인가 그럴 텐데 그 슬롯 경매에 참여해서 그 슬롯 경매에 그 권한을 획득해야지만 이제 폴카닷의 파라체인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한번 어떤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 같고요. 그래서 체인의 보안 이제 전체 생태계 체인의 보안은 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앱 체인들이 자신들의 체인은 각자가 책임지는 앱 체인별로 약간 독립적인 이제 보안을 가지고 있고 풀카닥 같은 경우는 모든 보안과 합의와 관련된 걸 릴레이 체인에서 모두 처리합니다. 그래서 약간 쉐어드 시큐리티 방식의 이제 보안성이 이제 다 공유되는 장단점들이 좀 있을 텐데 쉐어드 시큐리티의 장점은 이제 파라체인에서 내가 보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요 전체 이제 릴레이 체인의 보안이 깨지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면 폴카닷에 뭐 다지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래서 영원에 가까운 가격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 이제 어떤 닷 코인을 중심으로 뭔가 합의 알고리즘의 보상 체계 같은 걸 만들어 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그 위에서 동작하는 이제 모든 이제 파라체인들의 보안이 다 깨져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로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앱 체인별로 독립적이면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없을 텐데 반대로 이제 요 어떤 앱 체인에서 다른 앱 체인하고 뭔가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저 앱 체인이 안전한지를 사실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체인 통신은 뭐 코스모스에서는 IBC라는 채널을 맺고 패킷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의 인터체인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 폴카닷 같은 경우는 XMCP라는 이제 메시지 큐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이런 인터체인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파란색은 비슷한 측면, 하이레벨 아키텍처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슷하죠. 프라이빗, 퍼블릭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메인넷과 연결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장치들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하고
합의 알고리즘도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약간 그 거의 그 POS 하이브리드 방식의 POS라는 거, 그리고 뭐 그 비의 그 어제 폴카닷의 합의 알고리즘이 텐더민트를 많이 그 참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인터체인이나 뭐 어떤 체인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들도 이제 다 비슷한 것 같고, 이제 둘의 약간 다른 점들은 이제 뭐 생태계 합류 권한이 공개되어 있느냐, 아니면 경매에 참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건 것 같아요. 이제 보안이 앱체인 별도로 인디펜던트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가 어떤 보안을 공유하고 있는 쉐어드 시큐리티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